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3일 현재 9시 28분이고요.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에만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5월 5일 이때부터 한 11% 급락을 했죠.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했는데 지난주 이때부터 한 6%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지금 고점 대비 한 7% 정도 반등을 좀 했으니까 저점은 한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했던 거죠.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좀 많이 내렸었죠. 지금 현재 이제 반등 중에 있는데 좀 반등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짧게 매매해서 그냥 짤짤이 매매하고 끝났고요. 매매는 현재 보유 종목이 없습니다. 요번 주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저도 수익이 별로 없죠.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봐서 다행이다 싶고요. 5월 10일 날인가 화요일에는 아예 매도 자체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쪽 계좌가 있으니까 이쪽 계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계좌도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날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이 대한전선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이었는데 지난주에 영상이 여기까지 갔을 때 제가 한 마이너스 1.5% 정도 아마 손실 중이었을 거예요. 시간 내에서 제가 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었고요. 종목별 실현 손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부터 한번 볼까요? 때 제가 5월 6일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5월 9일 날, 5월 9일 날을 볼게요. 요 종목을 1.28%그 수익 실현을 하면서 350만 원. 요거 제가 아마 마지막에 넘어왔을 때 한 마이너스 1.58%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300인가로 넘어왔었죠. 근데 시간 내에 제가 요 종목을 또 일부 매도를 했었거든요. 5월 6일 날. 그때 시간의 가격이 2255원에 제가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매입가가 2238원인가 그랬는데 2255원에 한 60만 원 정도를 먹으면서 일단 팔았고요. 그래서 5월 6일 날 손실이었었잖아요. 근데 손실 없이 또 마무리를 지었고 그때 아마 영상에서 아마 제가 약손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한전선 마이너스 300만 원인가 손실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플러스 한 6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일단 해놨고 시간의 갭을 떴을 때요. 아침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매매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요때 또 매매를 했어요.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날 대한전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일단 좀 매수했고 이 가격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비슷하게 투매를 했어요. 아침에 상승할 때 일단 짧게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익절을 했고 여기서 다시 평균 매수 가격이 2023원이죠. 한 1억 정도 매수했다가 상승할 때 그냥 익절하고 그냥 손실 없이 익절하고 그래서 뭐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올라올 때 익절을 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종목이 있는 거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있네요. 이 HLB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메모에 있는데 HLB가 굉장히 좀 매매하기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존이 있죠? 그 존에 샀다가 그냥 익절을 했습니다. 그냥 익절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갭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회사 관계자가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저하고 궁합이 안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 이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랑 안 맞는 종목이라서 내가 그냥 버려야겠다. 종목 선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팔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갭을 뜯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 종목은 맞지 않다.
저랑 좀 안 맞는 종목이다 싶네요. 종목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뭘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종목이 뉴스가 있었죠. 5월 20일 날 그 미국 조지아 공장에 70억 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7조인가 얼마인가를 그 투자하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시가갭을 높게 떴습니다. 높게 떴는데 제가 이 가격을 아침에 4,725원이 저점이었을 때 그냥 걸어놨어요. 4,725원, 4,625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승할 때 일단 두 번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요. 한 번은 일단 그냥 익절을 했어요. 손절 없이 익절을 하고 봤는데 이렇게 상승을 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손실 없을 때 일단 익절을 하고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다시 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네요. 3% 얼마 정도. 저는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볼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KB 오토시스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매매 내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509 이때는 말씀드렸고 우진을 잠깐 했었네요. 하여튼 우진도 그날 좀 거래대금이 컸었죠. 거래대금이 5월 9일날 5,300억 정도 됐었네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커서 매매를 좀 해봤는데 아 이거 왠지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버렸습니다. 여기도 우리 이제 존에 해당이 되는데 아 샀다가 일봉 자리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버렸습니다. 손실이 아니니까 그냥 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장도 나빠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겠다. 이 화요일 날은 거래가 없었고요. 그냥 뭐 다 의미 없는 매매만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매매만. 여기서 샀다가 팔고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이번 주는 매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짜 거래가 거의 대금은 뭐 저는 뭐 한 번 살 때 뭐 5천, 6천 뭐 이렇게 사니까 거래 대금은 좀 제법 큰데요. 의미 있는 그런 거래는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지수가 나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잖아요. 저는 폭락장이 왔을 때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똘똘한 한 채를 산다. 나머지는 이제 버리고 부동산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주식은 진짜 강한 놈이 강하다. 그리고 가는 놈만 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장만 매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당일 주도주가 나오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도 테마랄 게 없었어요. 주도 테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좀 뭐 매매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따도 이번 주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신화콘텍이나 이런 종목들 뭐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요. 뭐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에코캡은 뭐 살 수 없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냥 보내주는 거고 KG ETS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매매 안 했고 오늘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근데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했는데 KG ETS랑 KG 케미칼 쌍방울 이쪽 관련주가 오늘 뭡니까 여러분들? 쌍방울하고 KG ETS 이쪽이 오늘 그 쌍용차 관련 이슈가 있죠. 쌍용차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거래대금도 좋았어요. KG ETS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그 발표하는 날이 아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 종목은 저는 매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버저비터 일기 수강하셨던 분들 당연히 여기서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쌍용차 관련 이슈가 오늘 이제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 뿐이고요. 이 한 종목 안 해도 뭐 할 종목 넘쳐나니까 굳이 안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요 종목은 그래서 안 했다. 또 잘못하면 꼴짝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 주에 여러분들 강했던 종목이 태용 로직스도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도 못했습니다. 이 종목도 못했고요. 거래대금 뭐 1,000억 넘고 차트도 좋았는데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하여튼 못했습니다. 매매 못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날 흐름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매매할 구간은 있었다. 또 역시 또 테마의 대장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안 했습니다. 뭐 그닥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요. 호가창도 얇은 종목이고 저랑 서암기계공업 궁합도 잘 맞지 않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주에 강하게 뭐 상한가를 가주거나 아니면 또 강하게 이 종목도 뭐 안 했습니다. 노터스 이런 종목도 안 했고요.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이번 주에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어요. 근데 KG ETS 같은 경우는 매매할 만했습니다. 할 만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오늘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몰라서 일단 매매를 패스를 했던 거고요. 저는 그 폭락장이 오거나 지수가 나쁠 때도 늘 한결같이 주도주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폭락장이 올 때요. 주도주 매매를 하면 늘 뜨거운 종목에서 놀잖아요. 내가 오늘 이 종목이 그 강한 섹터고 강한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 매매를 하면 지수가 나쁜지 모르고 매매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근데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종목을 이제 분산하시거나 음봉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스윙 하시거나 음봉 매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급락장이 오거나 했을 때 그 계좌가 좀 많이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음봉 매매 한다고 해서 뭐 계좌가 까지거나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뭐 빠르게 갈아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근데 수익 매매 하시거나 여러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좀 어려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런 매매법은요. 근데 이 주도주 매매는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물론 장이 나쁘면 주도주가 없거나 주도하는 테마가 없으면 주도주 매매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종목이 없는데 주도주가 없는데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나쁘면 당연히 뭐 주도주의 힘도 조금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손실 보는 확률은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저는 시장이 나쁠 때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잠시 쉬는 것도 매매다. 잠시 쉬는 것도 매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는 것도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시장 자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시장 옆에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오늘 또 갑자기 어떤 섹터가 나와서 강하게 또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오늘 시세를 줄지 모르잖아요. 주식 시장을 자체를 잠깐 이렇게 떠난다? 그 장을 안 본다? 저는 그거는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당장 뭐 KB 오토시스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아직 이슈가 남아있고 오늘 아침에 자동차 관련주가 좀 올랐기 때문에요. 어느 쪽에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오후장에 뭐 11시, 12시 돼서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회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항상 시장 옆에 붙어 있다 보면 늘 기회가 옵니다. 잠시 쉬는 것도 괜찮다는 뜻은 주도주가 없을 때 억지로 매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도주가 있으면 당연히 매매하는 거고 주도주가 없을 때 매매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설사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낮추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계좌가 이렇게 됐고요. 원래 저는 굉장히 승률이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주도주 매매를 할 때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저는 뭐 합쳐서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긴 봤습니다. 지난주에 마이너스 300으로 넘어왔으니까 양쪽 계좌에서 합치면 마이너스 600 정도 됐겠죠?
뭐 플러스로 돌린 것만 해도 저는 뭐 감사한데, 더군다나 수익까지 줘서 뭐 시장은 나쁘지만 나름 선방한 그런 한 주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더 트레이딩 TV 구독자분들은 주도주 매매를 배우기 위해서 아마 저희 더 트레이딩 TV를 구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도주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나쁠 때는 주도주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주도주 매매를 하시면 되고, 없으면 굳이 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 주에 뭐 상따 많이 안 했죠. 내 기준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그때는 또 매매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나쁠 때 주도주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하거나 상따를 좀 조심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항상 시장 곁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또 기회가 올 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잠깐 매매를 멈추어 가면서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매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오후장에 또 좋은 종목 나오면 다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